60세가 넘으셨다면 무심코 먹은 딸기 한 알이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딸기는 비타민이 풍부하니 무조건 몸에 좋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보약이었던 과일들이 나이가 들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혈관을 막고 콩팥을 병들게 하는 위험한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과일을 섭취한 그룹은 투석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있는데도 왜 병원에서는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운영되는 곳이고 의사 선생님들은 짧은 진료 시간 동안 약을 처방하기 바빠서 여러분의 식탁 위 음식까지 챙겨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고통받지 않고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며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장을 죽이는 최악의 딸기 섭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섭취 공식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생명과 직결된 정보이니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아마 지금쯤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아니, 평생 먹어온 딸기가 왜 갑자기 독이 된다는 거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처음 들으면 믿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보시면 의사 선생님 얼굴을 몇 분이나 볼 수 있나요? 길어야 3분, 짧으면 1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선생님들은 혈액 검사 수치를 보고 약을 처방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마트 가시면 딸기는 절대 우유랑 갈아 드시지 마세요 라고 세심하게 장바구니 코칭까지 해줄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의사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예방보다는 치료에만 집중된 현대 의료 시스템의 안타까운 한계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침대에 눕게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파서 고생하는 것도,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결국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의존하다가 소중한 건강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에서 마치 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심정으로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부엌에서 내 몸을 지키는 진짜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딸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딸기를 어떻게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마트에서 사온 싱싱한 딸기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그냥 드시거나 조금 더 달콤하게 즐기기 위해 설탕에 콕 찍어 드실 겁니다. 혹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와 꿀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딸기 라떼나 스무디로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특히 카페에 가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바로 이 딸기 라떼입니다. 새콤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입맛 없을 때 한 잔 드시면 힘이 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조합, 즉 딸기와 우유 그리고 설탕의 만남이 60대 이후의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과 우유는 완전 식품이고 건강의 상징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 대신 이렇게 갈아 드시면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뿌듯해 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조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딸기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 불용성 침전물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돌멩이의 씨앗이 되는 찌꺼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설탕이나 꿀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끈적해진 피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통과하려고 애쓰는데 거기에 돌멩이 찌꺼기까지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하수구의 기름때와 머리카락이 엉켜서 꽉 막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 콩팥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매일 아침 반복된다면 아무리 튼튼한 신장이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여과 기능이 망가지고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게 되어 몸이 붓고 피로가 쌓이며 심하면 투석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었던 건강상식의 배신이자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실에서는 미처 다 설명해주지 못하는 식탁 위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제가 이토록 목이 터져라 경고하는 것일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시간 관계상 미처 설명해주지 못한 그 구체적인 기전을 지금부터 제가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내 몸을 지키는 진짜 주치의가 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범위는 딸기 속에 숨어있는 옥살산이라는 녀석과 우유 속에 풍부한 칼슘입니다. 원래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아주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옥살산 역시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물질일 뿐입니다.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둘이 우리 몸속, 그 중에서도 특히 신장이라는 예민한 장기 안에서 만날 때 발생합니다. 젊고 소화 기능이 왕성한 20, 30대의 몸이라면 위장관에서 이 두 물질이 만나 대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우리의 위장 기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내벽이 헐거워지는 장누수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본래 대변으로 나가야 할 옥살산이 장벽을 뚫고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던 옥살산은 결국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신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혈액 속에 있던 칼슘과 운명적인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뾰족하고 딱딱한 유리 조각 같은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그 연약한 조직 위를 뾰족한 유리 조각들이 긁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시작이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 조직은 상처를 입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설탕이나 꿀이 더해지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우리가 딸기 라떼나 스무디를 마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액상, 과당과 설탕이 순식간에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남은 당분은 혈액 속 단백질과 엉겨붙어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당독소는 마치 끈적끈적한 엿가락이나 본드와 같습니다. 맑아야 할 혈액이 끈적해지니 흐름이 느려지고 미세한 혈관이 꽉 막혀버립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촘촘한 거름망인데 이 거름망에 끈적한 설탕 찌꺼기가 덕지덕지 달라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름망은 금세 막히고 압력을 견디다 못해 터져버릴 것입니다. 결국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생기고 신장 기능 수치는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통증 없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아파서 바로 알지만 신장은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비명조차 지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마셨던 그 달콤한 딸기 우유 한 잔이 실은 늙고 지친 여러분의 신장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장이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 달콤한 유혹을 끊어내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기능이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딸기 라떼나 과일 주스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다음에 3가지 증상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후 물을 내리기 전에 딱 3초만 변기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만약 소변에 거품이 마치 맥주 거품이나 비누 거품처럼 보글보글 생겨서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백뇨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방금 전 사구체라는 거름망이 설탕 찌꺼기에 막혀 터진다고 설명해 드렸죠. 바로 그 터진 구멍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 몸에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것이니 당연히 기운이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부종입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파여서 한참 동안 없어지지 않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다면 신장의 역과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신장이 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몸속에 수분이 차오르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살이 쪘다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정강이뼈 쪽 살을 꾹 눌렀을 때 살이 금방 튀어 올라오지 않고 움푹 들어간 상태가 유지된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씻어도 온몸이 가렵고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닙니다.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그 독소가 피부 밑에 쌓여서 신경을 자극하는 요독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등이나 다리가 미친 듯이 가려워서 잠을 설친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증상 중에서 혹시 단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식습관을 바꾸고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되찾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부터 내 신장을 위해 나쁜 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두 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모여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에 하트를 누르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댓글 남기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신장을 살리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냉장고에 딸기가 없다고 안심하고 계셨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음식들 속에는 딸기보다 더 무서운 신장 파괴범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의 부엌을 확실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 조합 역시 의사들이 신장 환자에게 절대 권하지 않는 최악의 짝꿍들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 간식이라고 불리는 바나나와 우유의 조합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하나를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달콤하고 든든해서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은 그야말로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씹어 먹지 않고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서너 배 이상 빨라집니다.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칼륨 폭탄을 처리하느라 늙은 신장은 비명을 지르게 되고 심장 박동은 불규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시금치와 두부입니다. 된장국에 시금치와 두부를 같이 넣고 끓여 드시거나 시금치 나물을 두부 무침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제가 딸기의 옥살산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돌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 시금치야말로 딸기보다 옥살산 함량이 수십 배나 높은 옥살산의 제왕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100%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내 콩팥 안에 시멘트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몸보신을 위해 드시는 각종 건강즙입니다. 양파즙, 배즙, 사과즙, 포도즙 등등 자녀분들이 선물로 사다 주신 박스들이 베란다에 쌓여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발 주의하셔야 합니다. 채소나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칼륨 성분이 고도로 농축됩니다. 생으로 먹을 때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의 칼륨을 한 번에 들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즙 한 포가 오히려 신장 투석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 평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 몸을 해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을 살려내는 기적의 음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의 식탁을 건강하게 바꿔줄 구체적인 해결책과 대체 음식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막힌 속이 뻥 뚫리는 해결책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말이냐? 좋아하는 딸기를 평생 끊어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라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안전 섭취 공식만 잘 지키시면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고 신장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아주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 공식은 흐르는 물에 씻기와 꼭지 제거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딸기를 씻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꼭지를 먼저 따고 씻으시나요? 아니면 씻고 나서 따시나요? 정답은 반드시 씻고 나서 따야 한다입니다.
꼭지를 먼저 따고 씻으면 딸기 과육이 물러지면서 그 틈으로 잔류 농약이나 흙먼지가 침투할 수 있고 비타민C도 물에 녹아 빠져나가 버립니다.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깨끗이 씻은 후에 칼이 아닌 손으로 꼭지를 가볍게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꿀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 합니다. 이럴 때는 딸기를 물에 담가두는 것이 아니라 작게 잘라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를 4등분이나 8등분으로 작게 자르면 단면적이 넓어져서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물에 오래 담가두면 맛이 없어지니 자른 상태로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가볍게 헹궈주시면 칼륨 섭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공식은 절대 섞지 말고 단독으로 먹기입니다. 앞서 수차례 강조했듯이 딸기의 최악의 파트너는 우유와 설탕입니다. 이 둘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딸기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훌륭한 과일입니다. 만약 너무 쉬어서 그냥 먹기 힘들다면 설탕 대신 천연 발효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견과류 한 줌과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세 번째 공식은 개수 제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칼륨 배출이 어려운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하루에 딸기 5알에서 7알 딱 이만큼만 드십시오. 아니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양이면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충분히 채우면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안전한 수준입니다.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2알씩 나누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식은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먹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밥을 배불리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과일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밥으로 탄수화물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 과일 당분까지 더해지면 췌장과 신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이나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에 드시는 것이 영양소 흡수율은 높이고 혈당 충격은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무조건 안 먹고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제가 알려드린 이 공식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뛰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딸기 대신 먹으면 신장이 춤을 추는 기적의 과일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적군을 막아내는 방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방어만 해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신장을 돕고 지치고 상처 입은 콩팥 세포를 다시 뛰게 만드는 강력한 아군, 즉 지원군을 투입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냐고 물으십니다. 마트에 가면 온통 위험한 것들 투성이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이 우리에게 딸기라는 시련을 주셨다면 반대로 사과와 블루베리 그리고 양파라는 최고의 선물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음식은 의사들도 인정하는 신장 청소부들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침 사과입니다. 한국 속담에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죠. 신장 건강에 있어서 이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제가 앞서 딸기의 유기산과 우유에 칼슘이 만나 찌꺼기를 만든다고 경고했었는데요. 사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사과 껍질에 풍부한 펙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의 혈관 청소부입니다. 이 펙틴은 마치 끈적끈적한 스펀지처럼 혈관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당독소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즉, 신장이 해야 할 역과 작업을 사과가 미리 뱃속에서 대신 해주는 셈입니다. 콩팥의 일거리를 절반으로 줄여주니 콩팥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 역시 칼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드실 때도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드시되 하루에 딱 반 개에서 1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신 후 얇게 썬 사과 몇 조각을 꼭꼭 씹어 드시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하는데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음식은 신이 내린 보라색 선물,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딸기를 드시고 싶을 때마다 이 블루베리를 떠올리십시오. 블루베리는 딸기에 비해 칼륨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신장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장 사구체에도 활성산소라는 독성가스가 차게 되는데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늙게 만듭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 색소는 이 독성가스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신장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요즘 마트 냉동 코너에 가시면 저렴하게 냉동 블루베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얼리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응축되어 오히려 생과일보다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요거트를 드시고 싶다면 우유 대신 그릭 요거트 한 숟가락에 블루베리 10알 정도를 섞어 드셔보십시오. 맛도 좋고 신장도 춤을 추는 완벽한 간식이 됩니다. 세 번째 지원군은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 바로 양파입니다. 혹시 고기를 드실 때나 찌개를 끓일 때 양파를 듬뿍 넣고 계신가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혈관 내벽에 쌓인 지방 찌꺼기를 녹여내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신장은 덩어리 자체가 거대한 혈관 뭉치라고 말씀드렸죠. 즉 혈관이 깨끗해지면 신장은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게다가 양패는 신장병 환자에게 위험한 칼륨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마음 놓고 드셔도 되는 몇 안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양파 물이나 즙이 아니라 음식에 넣어 익혀 드시는 것입니다. 볶거나 끓여서 매운맛을 날리고 달큰하게 드시면 위장에도 부담이 없고 영양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는 양파를 넉넉히 넣은 볶음 요리를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습관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신장 환자분들은 물 마시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부종이 오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가 오니까요. 정답은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청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종이컵 반잔 분량으로 나누어 1시간이나 2시간에 한 번씩 홀짝홀짝 마셔주십시오. 이렇게 마시는 물은 신장의 거름망을 부드럽게 적셔주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돕는 윤활유가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딸기와 우유라는 위험한 칼은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아침에는 사과 반쪽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간식으로는 블루베리로 염증을 잡고 식사 때는 양파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틈틈이 미지근한 물로 콩팥을 씻어내십시오. 거창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식재료들이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죽어가는 콩팥을 살려내는 기적의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나요?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몰라서 못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장바구니 안에 그리고 주방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약속을 다짐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사랑했던 딸기가 잘못된 만남을 가질 때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음식이 우리 콩팥을 다시 뛰게 만드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를 드리는 이유는 단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노년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건강한 100세 인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강은 비싼 영양제나 명의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아침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식탁 위에 작은 습관들이 모여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딸기와 우유라는 위험한 조합 대신 제가 알려드린 아침 사과 한쪽과 보라색 블루베리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지쳐가던 여러분의 신장을 살려내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아침마다 딸기에 설탕을 듬뿍 뿌려 드시는 지인분이 계신가요? 혹은 믹서기에 과일과 우유를 넣고 갈아 드시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더 깊은 건강 비밀을 파헤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에는 신장 기능을 되살리는 기적의 채소, 이것만은 꼭 드세요 라는 주제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